안녕하세요. 마담 수환입니다. 오늘은 산모님과 가족분들이 산후관리사를 대하는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출산 직후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산모님들이 현재는 좀 적정 수준의 자격에 준하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는 모든 산모님들이 정부 바우처 서비스를 좀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놀랄 정도로 훌륭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써요? 모두 받으시겠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내 공간에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이 방문한다는 게 사실은 상관없는 님들도 계시겠지만 싫은 님들도 계시잖아요. 꺼려지기는 하지만 도움은 받아야겠고, 그런 애매모호한 심정으로 관리사님을 만나게 돼요. 사실 첫 대면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집에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거고, 또 정말 소중한 내 아기를 맡아주실 분이거든요. 이때 맘들이 예의를 갖추셔서 그분을 대한다면 관리받는 2주 동안 정말 있어 보이는 맘이 되시는 거예요. 님들이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은 님들 고용인이 아니에요. 적정 교육을 이수하셨고요. 또 신생아 돌보기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 다 맞으시고 정부 지원 하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즉 정부가 고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정해진 임금에 그 시간 동안 일해 주시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산모님들 계세요. 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철진한 선풍기 청소시키고 침대 시트, 이불 빨래 막 요구하시는 분들 있으시대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산모님들이 이 산후관리사분님들 이 어디까지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미리 알고 그분들을 대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관리사분들은 산모와 신생아 케어가 주가 돼요. 9시 출근과 동시에 전날 아기 상태를 보시겠죠? 기록을 해놓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제 만약에 이제 분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수유도 해야 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이제 산모님 아침 혹은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요. 요때 이제 뭐 오전에 아기 밤새 이렇게 모아놨던 우리 아가들 빨래를 돌리게 되기도 하죠. 각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밤새 수면 부족인 산모가 관리사님이 출근을 하시면 막 잠부터 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럴 때는 우리 산모님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기를 돌봐주는 것도 요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청소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청소 구분은 뭐냐면, 자,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나와 아기가 같이 공간,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을 말을 하는데요. 잠을 자는 안방, 그 다음에 낮에는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거실, 요렇게 안방과 거실을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면을 취하고 나온 산모 막 배고파요 이제. 그래서 산모의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가 되고요. 오후 금방 됩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식사를 마친 뒷설거지 하시고 산모와 아기가 거실에 있는 동안 안방을 청소하죠. 그동안 아침에 돌려놨던 아기 빨래 삶기도 하고 젖병을 소독도 하고 다른 밑반찬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저런 잔업을 마치게 되면 이제 산모 체조와 마사지를 여유 있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요때가 릴렉스 타임이에요. 여기서 우리 아기가 잠을 자줘야 돼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아기가 잘 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요 1시간 동안 아기가 막 안 도와준다 그러면 체조와 마사지는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해요. 평상시에 수유 자세가 이 목하고 등 근육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마사지와 체조는 꼭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략 이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내시 전후가 돼요.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그쵸. 아기 목욕이 남았어요. 사실 하루의 마무리는 아기 목욕이에요. 목욕을 마치고 이제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욕실 정리도 하고 막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6시가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여기까지가 매뉴얼화된 관리사의 업무 내용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산모와 아기에 관련된 의식주, 요런 거가 주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청소는 안방하고 거실 정도. 그 다음에 욕실은 아기 목욕을 해야 되니까 아기 욕실도 그때 청소해 주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산모 체조와 마사지도 관리사의 업무예요. 관리사 업무 내용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시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처리하고 시간이 나면 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산모님들은 산후 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육아의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산후 우울증은 모두에게 잠복되어 있는데요. 남편한테 말하자니 사실 남편도 힘들잖아요. 밤새 육아에 동참하고 다음날이면 출근하는데 미안해서 좀 말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또 속상할까봐 말 못하고, 그쵸? 딸이 산후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친정엄마한테도 못해요. 자, 친구들한테는 묘한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 아무도 없네? 할 사람이 없네. 그죠? 근데요, 있어요. 이 관리사가 상당히 객관적인 상대예요. 뭐 그냥 내 말만 들어줘도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 관리사분들 하는 업무가 의외로 참 많아요. 그쵸? 하나둘씩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걸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언니 같고 엄마 같은 마음에서 관리사가 베푸는 호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맞고요. 감사하는 마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겠죠. 사람과의 사이니까 이 feel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느낌이 진짜 싫을 수 있어요. 예, 뭐 이유 없이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정말 안 맞아. 안 맞는 feel 있어요. 그냥 참지 뭐. 어차피 2주인데. 절대 아니에요.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있어요. 게다가 내 아기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건 더 싫죠. 그럴 때는 업체에다 교체 요구하세요. 마음고생 하다 하다 서비스 만족감 제로고 나중에 불만 호소할 필요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관리사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는 거 조금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관리사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참 쉽지 않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선생님? 아줌마? 에라 모르겠다. 국민 호칭 있잖아. 이모. 제일 만만하지 뭐. 그래, 이모라고 부르자. 님들 호텔 라운지나 레스토랑 혹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파에 가갖고 이모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칭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라는 호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거는 내 엄마 형제한테 부르는 호칭인데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두한테 사용하는 거 우리 집 가게도 좀 이상하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외동이라 이모란 호칭이 불려지지 않아서 더 낯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걸맞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세련돼 보이세요. 관리사 입장에서 만나는 산모님들 많잖아요. 어떤 님들은 관리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님들은 이모, 아줌마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요, 관리사들도 호칭을 부르는 그
거에 따라서 산모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네요. 솔직히 요즘 님들 맘카페나 조리원 동기들 앞에서 은근히 있어 보이고들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비싼 육아용품 저기 인스타에 올리고. 근데 이런 것들만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애교 있게 쌤 부르는 님들도 귀엽고요. 또 이렇게 좀 우아한 분위기의 님들이 관리사님, 선생님 요런 호칭 사용해봐 주세요. 한번. 이 감정이라는 게 엄마가 예쁘면 아기는 더 예쁜 법이에요. 뭐라도 더 정성껏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평하는 뭐 누구누구 마음 아주 괜찮다더라 이런 칭찬이 태어난 내 아기에게 커다란 축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2주간의 산후조리 그 축복받는 기간이 되시기를 마담 스완도 희망합니다.